볼보 XC60 B5 모델입니다.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에는 변화가 조금 소소했고요. 범퍼의 디테일과 크롬 띠 정도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의 변화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세리머니 같은 거를 조금 기대를 했는데 그냥 일괄로 딱 들어왔다가 꺼졌다 합니다. 앞뒤도 손잡이에는 간접 조명이 있지 않았고요. 아래쪽에도 은근한 불빛이 야간에 차량에 접근할 때 도움이 많이 되죠. 헤드램프는 LED 타입인데요. 야간에 별도의 레벨링 조절이 필요 없을 정도로 광원의 폭이나 직진성이 좋습니다. 상하향의 변동 폭도 제법 큰 편에 속하고요. 차량을 그러니까 서 있을 때는 이 좌우로 스티어링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작동을 안 하고요. 일단 차량을 살짝 움직이면서 좌우 각도 조절을 하게 되면 아주 유연하게 반응을 잘 해줍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이 있지 않았고요. 아래쪽에 별도의 안개등은 없고요.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부터 들어옵니다. 시야각에서도 아래쪽에 살짝 그 잔상 같은 것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크게 거슬리지는 않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좋은데 특히나 광원의 폭이 상당히 넓은 걸 보실 수가 있죠. 볼보의 LED 헤드램프는 개인적으로 인정해주는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적어도 수입차 중에서 국내 정식으로 수입되는 수입차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나 싶고요.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모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차체는 국내 도로 여건에서 참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디자인도 처음에 봤을 때도 그렇지만 오래 두고 보더라도 쉽게 질리지 않는 편입니다. 직렬 4기통 2리터 가솔린 엔진 기반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구동 형식은 AWD 4륜 구동이고요. 배기량은 1969cc고 최고 출력은 250마력, 토크는 35.7kg/S입니다. 8단 자동 기어트로닉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를 제외하고 보면 유럽에서 생산되고 있는 차량들 중에서 본닛 오픈 각도는 볼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분에 정비 용이성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죠. 측면부 바디라인에서는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즐기는 SUV다라는 느낌보다는 도심에서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모습을 갖춰주고 있고요. SUV 치고는 차고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휠베이스도 적절하고 앞뒤 오버행도 그렇게 길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 있는 자세 좋고요. 휠은 19인치고요. 타이어는 235, 55, 19입니다. 휠 디자인을 보시면 깔끔하고요. 안쪽에 블랙 유광으로 도색이 되어 있어서 브레이크 분진 같은 것들이 흘러나오더라도 크게 거슬리진 않고요. 도어 하단부에 사이드 스커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두툼하게 처리를 해두고 있는데요. 굵직한 크롬 라인을 덧대주고 있어서 측면에서 봤을 때에 조금 더 도심 주행에 적합한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는 바디 컬러랑 같고요. 봉긋하게 솟아 있고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안쪽에서 유리 면적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시야 확보에 유리하겠죠. 유리 테두리 부분은 크롬인데 반딱반딱한 크롬이 아니고 약간 텁텁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루프렉도 같은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차분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별도의 캡이 없습니다. 캡리스 방식이라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죠. 전면에서 봤을 때의 디자인도 인상적이지만 저는 후측면이 가장 인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수평만 테일라이트에 할애를 하는데 수직 공간도 철저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어서 개성 강한 느낌을 주면서도 쉽게 질리지 않는 디자인 좋고요. 수평과 수직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테일라이트 덕분에 후면부에서의 안정감도 좋은 편입니다. 역시 큰 변화는 범퍼 하단부의 디테일이 조금 바뀐 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크게 변화는 있지 않았고요. 아쉬운 점은 머플러가 사실 듀얼 타입이거든요. 조수석 뒤, 운전석 뒤 모두 다 아래쪽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막혀 있고 그냥 디퓨저는 조금 심심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못내 아쉽기도 합니다. 후면부의 레터링은 XC60 그리고 볼보라고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B5 AWD라고 레터링 되어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 살짝 눌러주시면 되고요. 속도도 적절하고 소음도 큰 편은 아닙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는 좁은 편은 아닌데 국내 SUV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다소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프백이
사선으로 들어가거든요. 가로로 딱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 들어가지는 않고 사선으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을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이런 장식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마무리되어 있고요. 알루미늄 금속 같은 걸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오염이나 흠집에 강할 것 같습니다. 이 패널도 두툼하게 처리 잘 해주고 있고 안쪽에 펑크 수리끼 갖춰주고 있고요. 이 안쪽 공간도 패키징이 철저하기 때문에 이 공간 잘 활용하시면 이쪽에 지저분한 짐들, 뭐 차량 그 세차용품 같은 거, 타월이나 케미컬 같은 것들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측면에 LED도 이렇게 조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쪽으로는 공간이 조금 더 파여 있고 그물이 적용되어 있고요. 이 공간도 잘 활용하시면 웬만큼 수납이 가능합니다. 양쪽 다 LED 타입으로 조명 갖춰주고 있는 점도 장점이고요. 12V 파워 아울렛은 이렇게 커버링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기지 스크린은 이렇게 당겨가지고 걸어놓으면, 이렇게 걸어놓으면 조금 더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딱 깔끔하게 수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사용하지 않을 때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공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역시 LED로 조명 있지 않았고요. 양쪽에 손잡이를 갖춰주고 있는 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버튼 누르면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소음도 적절하고 속도도 빨라서 좋아요. 스마트 키는 이전하고 같고요. 금속하고 가죽이 혼합되어 있어서 질감도 좋고 봤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 좋습니다. 측면에 버튼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글쎄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는데 어렵지 않게 익숙해졌던 것 같고요. 무게감도 살짝 있죠.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키 버튼은 뒤쪽에도 이렇게 음각 처리되어 있고 앞쪽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열어보면 약간 두께감이 있는 편이고요. 닫았을 때 이 착착 체결감 같은 것들은 묵직하니 맛이 좋습니다. 실내에 느끼면 블랙 원톤으로 자칫 지루할 수 있고 조금 심심할 수 있는데 가죽 시트 부분, 이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밝은 베이지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니까 고급스럽고 확실히 좀 실내가 밝고 쉽게 질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 좋고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유리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실내에서 개방감 아주 좋습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 요런데 이 마감 같은 거 참 좋고요. 묵직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처리 잘 해주고 있습니다. 시트는 2개 메모리 가능하고요. 도어락 원락은 이 레버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MW 바우스 윌킨슨 사운드 시스템은 뭐 다시 한 번 더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고요. 요런데 금속으로 패널 같은 것들도 참 고급스럽게 잘 꾸며놨습니다. 가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요. 아래쪽에 단순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으면서도 실용적으로 이 파티션 되어 있고 크기 적절한 맵 포켓 나쁘지 않습니다. 볼보라고 플레이트에는 레터링 되어 있고요. 시트가 안장의 길이 조절까지 전동으로 가능하고 열선하고 통풍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거기에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시트 자체는 정말 인정해주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운드 시스템하고 시트는 볼보가 갖는 분명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시트에도 헤드레스트 부분은 체형에 따라서 개인차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호불호가 나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센터 터널은 살짝 높은 편인데 측면에 카펫 같은 것도 고급스럽게 마무리 잘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페달은 오르간 타입인데 금속하고 이 고무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였으면 조금 더 고급스럽고 스포티해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풋레스트 적절하고 안쪽에 레버 잡아당기시면은 본넷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볼보가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틸팅 텔레스코픽인데요. 전동을 안 쓰고 안전을 위해서 수동 레버 타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들이 안쪽 메인 패널에서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밝기 조절하고 테일게이트,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 오픈할 수 있는 버튼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죽하고 이 우드 패널 같은 것들 참 마무리 좋고요. 이런 송풍구 같은 거 만져보면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쓴 차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디자인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립이나 가죽의 질감 같은 것들은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시동은 좀 특이하게 뒤트는 방식입니다. 앞쪽에 오레포스의 기어너브가 있는데 야간에 조명 들어오면 조금 더 고급스럽고 은근한 매력이 있고요. 작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스포티하게 느끼실 수가 있고 여성분들은 조금 더 이 그립감 같은 거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P모드는 버튼으로 눌러주시면 되고 시동 스위치 뒤쪽으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순차적으로 갖춰주고 있습니다. 컵홀더는 2개인데 커버링 가능하고요. 여기는 수동이고 이 앞쪽은 자동이죠. 여기에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는 텐션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직렬 4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라서 좀 거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거친 느낌은 많이 전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클러스터는 저는 이전에 볼보 그 그래픽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팀의 인포테인먼트를 제대로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들을 다양하게 전달을 해주는데 이 비주얼적으로 많이 차이를 두지 않아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틱 스위치 구성도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졌을 때 조작감 나쁘지 않고 리셋 기능은 측면에서 버튼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기본적인 디자인은 와이퍼 컨트롤도 같습니다. HUD는 해상도 적절하고요. 크기는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조금 더 다양한 정보들을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센터 스피커 고급스럽게 잘 갖춰져 있고요. 메인 패널이 세로형인데 아직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팀의 인포테인먼트 들어가고 나서는 당분간은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조장치는 밑으로 내려가 있다가 이렇게 팝업되는 형태고요. 오토모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오나이저가 있어서 공기의 질도 체크도 모니터링도 해주면서 또 순환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랑 어라운드 뷰는 왜곡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 끝부분은 넓게 보이는 건 좋은데 끝부분에는 조금 왜곡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쉽기도 합니다. 열선하고 통풍 스위치는 하나의 버튼으로 안에 메뉴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글쎄요, 저는 물리키로 급할 때는 물리키가 확실히 좀 편했던 것 같아요. 플로 서비스 지원해주고 있고 누구 오토 제대로 구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음성 인식 같은 거 해보면 자연어 인식을 참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수입차랑 분명한 국산차랑 비교를 해봐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것 같고요. 이 시스템 자체는 참 좋습니다. 팀앱은 뭐 더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요. 물리키는 요 가운데 하나 있고 그 아래쪽으로 다이얼 버튼하고 이 비상등 스위치를 운전석에 가장 가깝게 배치 잘 해놨고요. 이 돌리는 방식의 다이얼이 약간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좀 텐션 같은 것들도 보완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설명드렸고 암레스트는 조금 작은 싶지만 기능상으로 불편함은 없었고요. 안쪽에 공간은 깊이감이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갖춰주고 있고요. 조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시면 되고 안쪽에 턱을 갖춰놨기 때문에 이 공간 활용도가 좋고 수납물이 쉽게 흘러나오지 않는 장점이 있죠. 카펫 같은 걸로 마무리 잘 해줬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이 참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선바이저의 안쪽 거울은 LED 조명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요. 거울이 조금 더 이렇게 길었으면 좋겠어요. 폭은 적절한데요. 맵등은 터치 타입이고 모두 다 LED고요. 이 썬루프 작동하는 게 이 호흡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쓱쓱 비비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터치하면 움직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썩 편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예전의 방식 다이얼로 돌리거나 이렇게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는 그런 스위치가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유리 면적이 큰데 아웃슬라이딩 방식이라서 실내에서 개방감 좋고요. 안쪽에 미러는 테두리 부분 투명하게 되어 있고 그 베젤이 좀 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 시야 넓고 좋습니다. 유리는 끝까지 다 내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조금 남긴 하고요. 그리고 차량의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면 수동으로 선쉐이드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실링 같은 것들이 넓고 면적이 넓고요. 그리고 보면 굉장히 좀 치밀하게 되어 있어서 실내에서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해 줬던 것 같고요. 앞좌석하고 같은 디자인이고 깔끔합니다. 타고 내릴 때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 바닥은 좀 많이 파여 있어서 앞좌석 안장하고의 높이가 좀 여유가 있는 편이죠. 그래서 발 공간이 상당히 좀 여유롭습니다. 시트 자체는 등받이 각도 조절만 되면 참 좋겠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헤드레스트가 조금 작아서 체형에 따라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래쪽에 ISO 픽스 커버링 깔끔하고요. 암레스트 크기 적정하고 이쪽에도 널찍하게 공간을 확보해 놨고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에도 높지는 않은데 넓기 때문에 지갑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는 참 좋은 공간입니다. 쓰기에 각도 좋고요. 앞쪽에 눌러주시면은 사용을 할 때 필요할 때만 컵홀더 쓸 수 있도록 여기도 텐션이 제법 있어서 잡소리 같은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실내 개방감이 참 좋죠. 타고 내릴 때도 크게 불편함은 없고 무릎 공간 여유 좋은 편이고요. 주먹 한 3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측면에 이렇게 에어벤트 같은 것들 이 B필러 안쪽에도 있고요. 가운데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락이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운전석 뒤, 조수석 뒤 각각 온도 조절할 수 있죠. 이 차는 4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통풍 시트는 아쉽지만 열선은 3단으로 조절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갖춰놨습니다. 오래 보더라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고요. 거기에 이 세로형 AVN에 티메일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가고 나니까 한동안은 또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쭉 살펴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차분한 느낌이 좋고요. 오히려 스티어링 휠의 변화가 좀 아쉽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도 B6 모델에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약 50마력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순발력이나 기동성이 있어서 실제로 50마력 정도 체감이 된다라는 느낌은 크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다. B5냐 B6냐, 물론 저도 조금 더 기왕 사는 거 좀 더 투자를 해서 B6 모델을 살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막상 또 제가 차량을 구입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B5 인스크립션 정도만 해도 크게 모자람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인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9.5km고요. 도심에서는 8.4, 고속도로에서는 11km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도심 주행만 해보면 약 7.8에서 8.2 정도를 유지해 줬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안 좋은 배출 가스들을 밖으로 많이 덜 뿜어낸다는 점, 그리고 이 스타트 모터랑 제너레이터랑 모터가 여러 가지 붙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모터를 하나로 가져가면서 시동이 켜졌다 꺼졌다 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반응해주는 그런 부분에서의 장점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고,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다라고 했을 때 막 EV 모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든가, 연비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눈에 띄게 상승한다든가, 이런 컨셉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뒷좌석 실내 공간은 여유가 좋은 편이고요. 등받이 각도가 조금 서 있어서 장거리 여행에서 그렇게 막 편안하게 이렇게 기대서 잠을 청하거나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바른 자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허리의 부담을 조금 더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마력은 50마력 정도 차이가 나고, 토크가 B6가 42.8이고 B5가 35kg/m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토크감에서 약간 이 발끝에서 전해지는 느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마력보다는 토크에서 저는 차이를 조금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개인마다 체감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도심 주행이 주된 주행이고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B6랑 차이를 많이 느끼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소음이나 잔진동 같은 것들도 크게 올라오지 않고요. 특히나 이 측면에 실링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돼 있고, 유리도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아닙니다만은 약간 도톰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좀 치밀하게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 대응 잘 해주고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BMW인데요.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막귀인 제가 들었을 때 이 가격대에서 느끼기 힘든 그런 프리미엄 사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음대, 중음대, 고음대의 밸런스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음대의 탄탄한 느낌, 고음대에서 좀 찰랑찰랑 이렇게 쳐주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노구 서비스는 자연어 인식률이 높고요. SKT LTE가 5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분명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가 5년 LTE 무료 데이터랑 같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OTA 지원도 되고, 라디오 방송은 지역별로 서칭을 해주기 때문에 이 장거리 여행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안한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에는 플로우 서비스가 1년 동안 무상으로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면은요. 아리야, 싸이 앨범 재생시켜줘. 싸이의 네, 들려드릴게요. 22. 네, 더 듣고 싶은데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틀어드리고요. 아리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두 번째.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정문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올림픽대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이전에 XC60 시승할 때마다 제가 내비게이션이 뭔데 아쉽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완성도 높게 이 플로 서비스 같은 것들도 연동을 시켜주면서 티맵을 제대로 구현을 해주니까 사용하기에 정말 편리한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디자인에 비해서 측면 유리 면적이 그렇게 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개방감 같은 것들도 좋고요. 가뜩이나 좋은 데다가 이 유리로 천정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커버가 돼 있거든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 때문에 그런 구성이 지금 갖춰주고 있는데요. 덕분에 이 루프에서 전해지는 탁 트인 개방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주변에 차량이 많거나 이렇게 주변 밀집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이 360도 어라운드 뷰를 보여줘서 충돌이나 좁은 공간에서 차량을 이동하기에 좋게끔 알아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스마트한 기능 같아요. 티맵은 음성 안내도 정확하지만 지금 화면에 메인 클러스터에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AVN에도 큼직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교차로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양쪽에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이 초행길 같은데 찾으시거나 아니면은 이 내비게이션에 조금 덜 익숙하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HUD에도 방향이라든가 교차로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푸른 서스펜션이 독특한데요. 인테그랄 링크 리프 스프링이라고 해서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를 토션빔으로 봐야 될지 멀티링크로 봐야 될지 조금 애매하게 있습니다. 연결됐다라는 측면에서는 토션빔과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고 연결된 안에서 각각의 자유도를 가질 수 있도록 서스펜션이 분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멀티링크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 장점이 분명하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고 쿠션 자체가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느낌보다는 조금 탄탄하고 잘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뒷좌석에 앉았을 때 푹신하고 부드럽고 그렇게 축 꺼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조금 텐션이 있는 편에 속하는데요. 서스펜션 자체가 주는 이 허리의 부담이나 불편한 느낌 같은 것들은 없고 오히려 찰지고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해보면 이 피로도가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정체가 심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속은 참 부드러운데 감속이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움찔움찔하게 이렇게 쓰는 게 반복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서 80에서 100 정도 주변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탄력적으로 주행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해줬는데 이 극심한 정체 구간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가속보다는 감속 부분이 너무 좀 이렇게 꽉꽉 조여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부드럽게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스펜션은 앞쪽에 WC1, 뒤쪽에 인테그랄 리프 스프링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구성인데요. 앞쪽에 WC1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너링에서 제법 안정감도 높은 편이고 또 나름 날카로운 느낌들도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CC 강성도 물론 받쳐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의 이 무게 배분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잘 대응되어 있다고 보고요. 확실히 이 전륜의 WC1 서스펜션은 코너링에서 SUV이기는 한데 나름 속도를 높여봐도 좀 날카로운 느낌들을 잘 구현을 해줘서 운전의 재미를 즐기시는 분들, 물론 뭐 드라이빙 모드 같은 것들이 지금 삭제되어 있고 이 스티어링 무게만 묵직하게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평상시대로 노멀 모드로 가느냐 이것만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수동 모드로 전환을 해서 기어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뭐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재미는 확보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도심에서 시동이 걸렸다 꺼졌다 할 때도 부드러운 그 질감 같은 것들을 전달을 해주지만 브레이크를 밟을 때 가속 페달을 탁 띄면은 이 배터리가 충전되는 표시가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지금 화면에는 잘 안 잡힐 것 같기는 한데 클러스터 우측 중앙 쪽에 조그맣게 배터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충전이 발생을 합니다. 그 얘기는 회생제동이 발생한다는 얘기고 이 부하를 엔진의 출력을 가지고 전기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부하를 걸어서
전기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적인 내연기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없는 차량들보다는 브레이크의 부담이 조금 적게 든다라는 그런 느낌들도 전달이 되고요. 소음 부분도 이 터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니고 지금 일반 유리가 측면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시끄러운 편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보다는 이 측면의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많이 시끄러운 편은 아니에요. 공인연비는 9.5km고요. 고속도로에서는 11.1km인데 실제 지금처럼 한 100km 정도로 크루징을 탄력 있게 주행을 했을 때에는 약 13.2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비는 공인연비를 충분히 상회하고 있었고요. 볼보의 에이스방은 예전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 인프라를 넓히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많이 좀 편해졌다라는 오너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5년 또는 10만 킬로 무상 보증을 제공해주고 있고 소모품 교환 서비스 같은 것들도 여느 수입 브랜드 못지않게 동등한 수준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볼보의 반자율 주행, 조향 보조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의 매칭이 아주 좋고요. 좌측이나 우측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중앙을 잘 잡아줍니다. 다만 지금처럼 너무 짧은 구간만 유지를 해줘서 바로 스티어링 고정되고 잡으라는 메시지를 보내주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기술 부족이다라기보다는 법제도 때문에 너무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볼보에게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조금 이 규제가 완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금같이 이 주변에 안전이 확보되는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한다면 5분에서 10분 정도 유지를 해줘도 크게 위험할 것 같진 않거든요. 기준속도로 크루징을 할 때는 B5나 B6의 차이점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고속주행을 하면서 초고속주행으로 넘어갈 때 시속 100km를 넘어서 150 그 이상으로 충분히 가속을 하려고 할 때는 확실히 B6가 이 발끝에서 전해지는 힘이, 토크가, 그리고 마력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글쎄요, 라이프 스타일이나 운전 습관에 따라서 이 가속을 좀 즐기시는 분들, 극가속 같은 거 많이 좀 하시는 분들은 B5보다는 B6 모델 추천을 좀 드립니다. B5 모멘텀 같은 경우는 6,190만 원이고요. B6 R디자인하고 인스크립션이 있는데 인스크립션까지 가게 되면 7,200만 원입니다. 물론 B5 인스크립션이 6,800 정도 하니까 1,000만 원까지는 차이가 안 납니다. 한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6,800만 원이나 7,200만 원 정도면 같은 인스크립션 모델을 비교했을 때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글쎄요, 저라면은 기왕 투자하는 거 B6 인스크립션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B5를 선택을 한다면 저는 모멘텀 6,190만 원짜리 모멘텀 트림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고요. B5, B6 모델의 이 장점은 친환경적인 차량이다라고 하는 점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비의 대폭 변화, 이 드라마틱한 상승보다는 안 좋은 물질들, 배기가스를 조금 덜 배출한다라는 거, 그리고 안쪽에 모터들이 많지 않고 통합돼서 하나로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장고장 같은 것들도 적고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할 때 이 충격이 적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승차감은 국내 SUV에 익숙한 소비자분들이 첫 번째 수입 SUV로 넘어간다고 하시더라도 크게 부담감 느낄 정도의 그 딱딱함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 시트 자체가 다른 SUV들의 경쟁 SUV들에 비교를 했을 때 조금 탄탄하게 받쳐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각도도 좀 서 있고 특히 이제 뒷좌석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그런 이 승차감의 특성 같은 것들이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차량이 받쳐주는 서스펜션의 구조라든가 이 타이어에서 받쳐주는 느낌들 이런 것들은 국내 소비자분들이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정도의 단단함은 아닙니다. 쫀득하고 탄력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로백은 제원상 7초라고 하는데 실제로 밟아보면은 8초 전후로 측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주변 여건이나 제가 이렇게 제로백에 특화되어 있는 드라이버가 아니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볼보 차량들의 제원에 있는 제로백하고 제가 실제로 일반인 입장에서 측정을 했을 때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측정하는 게 좀 더 많이 느린 것 같아요. 별도의 드라이브 모드가 없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주행에서 다이나믹 드라이빙의 무거운 스티어링 감도를 조정해서 조금 더 스포티한 감각들을 살려주긴 하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조금 고속으로 달릴 때는 이 세팅의 차이가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 이 도심 주행에서 그냥 운행을 할 때 무거운 스티어링 감도를 켰을 때 그렇게 크게 많이 무겁고 안정감 있다라는 느낌이 전달이 잘 되진 않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고속 주행을 할 때에 확실하게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시속 100km는 탈당 수동으로 고정을 했을 때 1500, 1520rpm 그 사이에서 구현이 됩니다. 비교적 높지 않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고요. 기어비 세팅 자체는 1단부터 8단까지, 8단에서 1단까지 비교적 균일한 기어비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진에 힘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부드러운 세팅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고요. 시트 포지션이나 전방 시야 같은 것들도 너무 좋고요. 바깥쪽에서 봤을 때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가 좀 과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크거든요. 이렇게 둥글하게 생겨가지고 큼직한데 그 바깥에서 봤던 크기에 비해서는 거울이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답답하거나 시야가 가리거나 하는 것들은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요. 시트 포지션보다는 이제 시트 자체가 받쳐주는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데요. 허리도 아주 잘 받쳐주고 특히 이 마사지 기능은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 부분입니다. 보통 이 가격대에서 마사지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 이렇게 두들기다 말거나 간질간질하다 마는 그런 느낌들이 일반적인데 XC60 B5에 포함되어 있는 이 마사지 기능은 아주 제대로 꾹꾹 잘 눌러주기 때문에 시트에서의 만족도 높고요. 장거리 주행을 하더라도 피로도가 그렇게 많이 쌓이는 건 아닙니다. 볼보 XC60 B5 모델을 타고 서울에서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까지 나와봤는데요. 재미있는 시승이었고 또 차량의 특성을 구석구석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양쪽에 S60이 있는데 좌측에 있는 모델은 시승을 해봤고요. 우측에 있는 R 디자인 같은 경우는 조금 스페셜한 모델이기는 한데요. 성능에서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